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 오늘은 신경 끄기의 기술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신경 끄기의 기술은 요즘에 굉장히 인기가 있는 베스트셀러 중 한 권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기계발서이긴 한데 기존의 자기계발서들이 하는 얘기랑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은 이런 책이구나 라는 판단을 아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경 끄기의 기술을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6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가 자신의 실패에 초연해져라. 두 번째가 자기 개발의 문제점들. 세 번째가 가장 작은 개가 가장 크게 짖는다. 네 번째, 내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 다섯 번째, 부정적인 경험을 받아들여라. 여섯 번째, 역효과의 법칙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실패에 초연해져라. 부코스티가 성공한 진짜 이유는 자신의 실패에 초연했기 때문이다. 그는 성공 따위에 신경을 끄고 살았다. 유명해진 뒤에도 시 낭송회에 만취한 채로 나타나 독자에게 막말을 퍼부었다. 그러니까 이제 부코스티라는 사람이 있나 봐요. 저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이 부코스티라는 사람이 이제 성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가 흔히 자기계발서에서 이야기하는 좋은 매너를 가지고 뭔가 사회적으로 모범이 될 만한 행동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성공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부코스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의 이목이나 시선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해진 다음에도 시 낭송회에 나타나서 만취한 상태로 사람들에게 독자들에게 막말을 퍼부었다는 겁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건 이제 그만큼 남의 시선에 남의 주목에 남의 이목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 남의 신경 남의 이목에 너무 많은 이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책의 내용입니다. 자기 개발의 문제점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생에 관해 사람들이 흔히 떠들어대는 조언, 긍정과 행복으로 가득 찬 자기계발 요령은 사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비법을 배우는 건 나는 돈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거울 앞에 서서 나는 예쁘다라고 주문을 거는 건 내가 못났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연애와 인간관계에 관한 조언을 따르는 건 사람들이 날 싫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공하기 위해 웃기지도 않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건 내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최고와 최상을 부르짖다 보면 우리는 반대되는 것들만을 떠올리게 된다. 나와 어긋나는 건, 내게 없는 것, 내가 이루지 못한 것, 이런 일들만 머릿속으로 무한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거울 앞에 서서 나는 행복하다고 되뇌지 않는다. 가만히 있어도 행복한데 뭐하러 그런 행동을 하겠는가. 이게 참, 저는 이거에 진짜 할 말 많은데, 주변 사람들 보면은, 나는 좋다, 나는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상당히 부정적인 사람이거든요. 저는 되게 비판적이고, 되게 부정적인 사람에 속하는데, 그런 사람들 만나서 제가 좀 안 좋은 얘기나, 부정적이거나 좀 비판적인 얘기 하면은 아주 싫어합니다. 저를 아주 싫어해요. 저를 멀리하기 시작하죠. 저는 사실 근데 이게 제가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진짜 오히려 그렇게 긍정에 집착하는 거야말로 진짜 그 사람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긍정에 집착을 하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이거에 좀 조금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의사를 좀 표현하면은 저를 오히려 더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요. 참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참 그런 사람 만날 때는 참 어렵습니다. 무조건 막 좋은 말만 하고 되게 긍정적인 이야기만 해야지 마치 긍정적인 것처럼 긍정적인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건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도 저랑 이제 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긍정과 행복으로 가득 찬 자기계발 요령은 사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돈이 없다는 생각이 가득 찼기 때문에 부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내가 거울 앞에서 난 예뻐 라고 주문을 외우는 거는 오히려 내가 못났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문을 외워서라도 내가 예뻐 보이고 예쁘다고 생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또 뭐 긍정적인 마음으로 최고와 최상을 부르짖다 보면 오히려 그 반대되는 것들이 내 마음 안에 가득 차더라라는 게 이 책의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되게 오히려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것을 대해서 고치고 개선시켜 나가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말로만 되게 뭐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만이 되게 좀 긍정적인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좀 저는 여기 사실 좀 여기에 대해 비판적이거든요. 저는 오히려 말보다는 행동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하는 게 더 긍정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게 나와 어긋나는 것, 내게 없는 것, 내가 이루지 못한 것, 이런 일들만 머릿속으로 무한 반복하게 되는 것이다. 진짜 행복한 사람은 거울 앞에 서서 나는 행복하다고 되뇌지 않는다. 가만히 있어도 행복한데 뭐하러 그런 행동을 하겠는가. 저는 아주 공감해요. 여기에 대해서 정말 공감해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 나는 행복하다라고는 인식 자체가 없죠. 근데 뭐 자기계발서들 보면은 뭐 거울 앞에서 나는 행복하다고 외쳐라, 나는 행복하다고 써라, 뭐 이렇게 하는데 가만히 있어도 행복한데 그걸 왜 해요, 진짜. 저는 진짜 이해할 수 없죠. 그러니까 뭐 겉으로만 진짜 뭐 긍정적인 척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많이 해요. 주변에 보더라도 겉으로만 나는 행복해, 나는 긍정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한테 긍정을 강조하고 본인이 불행하니까 오히려 더 긍정을 강조하는 거죠. 이런 경향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가장 작은 개가 가장 크게 짖는다. 가장 작은 개가 가장 크게 짖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자신만만한 사람은 자신감을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진짜 부자들은 굳이 돈을 자랑할 필요를 못 느낀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신경 안 쓴다. 반면 늘 무언가를 꿈꾸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한 가지 현실을 끊임없이 신경 쓴다. 꿈을 이루지 못했다는 현실 말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이 책의 참 매력이죠.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좀 자기계발서에서 많이 교육받은 그런 내용들을 허를 찔르죠. 여기서 가장 작은 개가 가장 크게 짖는다라는 것을 봐도 어떤 게 나오냐면요. 자신만만한 사람은 오히려 자기 자신감을 증명할 필요 못 느낀다라는 거죠. 진짜 부자들은 오히려 자신의 돈을 과시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죠. 왜? 진짜 부자니까 나는 뭐하러 과시를 해. 과시할 필요 없는 거지. 그래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짜 그런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잘생김을 굳이 강조하지 않죠. 애매하게 생긴 사람들이 오히려 진짜 내가 잘생겼지 이렇게 뭐 과시하려고 애쓰고 하는 거죠. 그다음 또 반면에 늘 무언가를 꿈꾸는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한 가지 신경 쓴다는 거죠. 그게 바로 꿈을 이루지 못했다는 현실. 그래서 이 가장 작은 게 가장 크게 짖는다라는 거는 오히려 그 크게 짖는다는 게 겁이 많아서 본인이 가장 작다는 게 인식이 되니까 가장 크게 짖음으로써 그것을 이제 극복해 보려고 하는 건데, 내가 정말 진정으로 가장 용감하다거나 내가 정말 진정으로 자신감이 있다면은 그것을 막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마찬가지로 이전과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가 지나치게 행복 혹은 긍정성을 굉장히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오히려 그 사람은 그 내면은 부정에 가득 찼다는 거죠. 자신의 그 부정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긍정성을 막 과잉 발산해서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 증명하려고 안달난 거죠, 그게. 그래서 진짜 긍정적인 사람들은 오히려 비판적으로 생각해요. 나는 그렇게 비판적으로 상황을 보고 있음에도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비판적으로 상황을 보지만 나는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비판적인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작은 개가 가장 크게 짖는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 지금은 어떨까? 5분만 기분이 안 좋아도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진
350장의 융단 폭격을 가한다. 그러니 내 인생에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밖에. 바로 이런 게 문제다. 우리는 기분이 나빠서 기분이 나빠진다. 죄책감을 느껴서 죄책감을 느낀다. 화가 나서 화를 낸다. 불안해서 불안해진다. 대체 왜 이러는 거지? 그래서 우리에겐 신경 끄기가 필수다. 신경 끄기야말로 세상을 구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세상이 엉망진창이라는 것과 그래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세상은 여태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니까. 내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딱 나옵니다. 나 기분이 그냥 평범해요. 불행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 상태예요. 그냥 심심한 상태, 무료한 상태예요. 그냥 아무런 감정이 없는 상태야. 오늘 하루에 대해서. 근데 그러다가 오늘 딱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를 딱 킵니다. 그래서 뭐 내 친구가 어떻게 지내지? 딱 키는 순간 인스타에 나온 수많은 사진들, 맛있는 사진들, 어디 놀러 간 사진들, 막 뭐 연인과 뭐 놀러 간 여행 가서 뭐 찍은 사진들, 막 어디 막 해외 여행 간 사진들 쭉 엄청나게 수백 장, 수천 장이 있죠. 그 사진을 보면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는 라면 끓여 먹고 있는데 지금 친구 인스타 들어가 보니까 막 스테이크 사진이 막 있어, 막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막. 이러면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죠. 내가 삶이 불행하지도 않은데 불행해지는 거예요, 저절로. 그것을 봄으로써. 바로 이런 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기분이 나빠서 기분이 나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뭔가 기분이 나빠질 만한 그런 삶의 불행한 요소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친구의 인스타를 보면서 내 삶이 불행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제 불행해지는. 그래서 기분이 나빠서 기분이 나빠진다. 또 불안해서 불안해진다. 아니 나는 평소에 불안하다는 별 생각 없었는데 막 내 주위 사람들이 막 뭔가 자꾸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 너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너 뭐해? 이렇게 하면 너 처진다. 자꾸 이렇게 막 주입을 시키니까 실제로는 불안해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불안함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불안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신경 끄기라는 겁니다. 신경 끄기. 신경을 끄면은 우리는 불안해질 이유가 없고 불행해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안 보면은 난 그냥 라면 한 그릇 먹어도 되게 행복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보는 순간 친구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막 스테이크 먹고 있고 이러면은 불행해 할 필요도 없는 일인데 불구하고 불행함을 느끼고 그 불행함을 느낌으로써 내가 불행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경 끄기가 필수다라는 겁니다. 신경 끄기야말로 세상을 구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세상이 엉망진창이라는 것과 그래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에 올라와 있는 것들 보더라도 그 사람들이 매일 스테이크 먹으면 실제 뭐 인스타에 찍어 올리겠습니까? 내가 뭐 하얀 쌀밥을 계란 후라이 인스타에 찍어 안 올리는 이유는 내가 매일 그렇게 먹고 있으니까 굳이 이거에 특별함을 느끼지 못하니까 인스타에 찍어서 안 올리는 거잖아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 사람들이 그 스테이크 먹는 거 사진 찍는 거 해외여행 가서 사진 찍는 거는 오히려 반증하는 게 그 사람들은 그게 정말 드문 일이라는 거죠.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니까 이 특별함을 간직하기 위해서 인스타를 찍어서 올리는 건데 나는 그 인스타그램 사진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맨날 살고 있구나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신경 꺼야 됩니다. 세상이 엉망진창이고 뭐 내가 라면 먹고 있지만 라면 먹는 거 괜찮습니다. 요즘 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있는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니까. 그러지 못하면 오히려 삶이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경을 꺼야 된다라는 게 이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부정적인 경험을 받아들여라. 더 긍정적인 경험을 하려는 욕망 자체가 부정적인 경험이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부정적인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이 곧 긍정적인 경험이다. 부정적인 경험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더 긍정적인 경험을 하려는 욕망 자체가 부정적인 경험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내가 지금 불행한 상태니까 부정적인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긍정적인 것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긍정적인 경험을 욕망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부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를 반증하는 게 긍정적인 경험에 대한 욕망. 내가 현재 긍정적인 상태라면은
더 이상 바라는 게 없어요. 내가 지금 긍정적인 상태고 행복한데 뭐 더 이상 바라겠습니까? 바랄 게 없죠.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경험을 받아들여야지만 이게 오히려 더 긍정적인 경험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긍정적이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부정적인 이 상태, 이 부정적인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부정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욕망한다? 이래서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는 거죠. 역효과의 법칙. 역효과의 법칙을 역효과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신경끄기가 역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긍정 추구가 부정적인 것이라면 부정 추구는 긍정을 낳는다. 가령 체육관에서 고통을 추구하면 그 결과로 건강과 활력을 얻는다. 사업에 실패하면 성공하기 위한 필수 요소를 알게 된다. 역설적이지만 불안을 기꺼이 받아들이면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감과 카리스마를 뽐낼 수 있다. 힘들더라도 바른 말을 하면 상대의 신뢰와 존중을 얻는다. 공포와 불안을 겪고 나면 용기와 인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효과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효과의 법칙이라는 거는 이제 신경끄기가 역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역효과의 법칙에 이름을 붙인 건데, 긍정 추구가 부정적인 것이라면 이제 부정 추구가 부정을 추구한다는 것이 오히려 긍정을 낳는다는 거죠. 여기서 아주 쉬운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체육관에서 뭔가 고통으로 추구하게 됩니다. 고통을 추구한다는 건 막 운동을 한다는 거죠. 무거운 걸 막 든다든지, 뭐 운동장을 막 돈다든지, 뭐 이런 걸 추구하면은 그 결과로 건강과 활력이라는 그 이제 긍정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부정을 추구하면은 긍정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사업에 실패하면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이지만 이제 불안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은 내가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감과 카리스마를 뽐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포와 불안을 겪어야지만 우리가 용기와 인내를 얻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부정을 추구하고 받아들일 때야말로 긍정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평범한 존재임을 받아들여라. 자신이 평범한 존재임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어떤 평가나 거창한 기대도 하지 않고 자유롭게 자신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을 이루게 될 것이다. 또한 삶의 근본이 되는 경험이 깊이 음미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소소한 우정을 나눈다거나 무언가를 창작한다거나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돕는다거나 좋은 책을 읽고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웃는 일에서 즐거움을 찾게 될 것이다. 따분한 소리 같은가? 그건 이런 일들이 일상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상이 괜히 일상인가? 중요하니까 일상이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중요하지만 조금 거부감이 들 만한 얘기를 하는데, 자신이 평범한 존재임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막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막 천재야, 막 나는 성공할 수 있어, 나는 남들과는 달라, 이런 생각하는 순간 불행해지고 남의 시선에 이제 신경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남의 시선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은 내가 이제 뭔가 자유롭게 하는데 제한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평범한 존재임을 받아들이고 나면은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의 그런 뭐 기대나 관심, 나 자신에 대해서도 어떠한 뭐 평가나 기대에 대해서 이제 초연해진다는 거죠. 왜? 나는 평범한 사람이니까. 난 평범하기 때문에 그냥 뭐 특별히 기대하지 않는 거죠. 나 자신에 대해서.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이러는 순간 나 자신에 대해서 자유롭게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또 삶의 근본 경험이 되는 것들을 이제 음미하게 될 수 있는데, 그 삶의 근본 경험이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일상이라는 거죠. 뭐 소소한 우정, 뭐 친구들과 맛있는 밥을 먹는다든가,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든가, 아니 무언가 뭐 대단하진 않지만 뭔가 그냥 창작을 한거나, 뭐 블로그에 글을 쓴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또 좋은 책을 읽는다는 거,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아주 일상이지만 우리 삶의 근본적인 경험을 구성하고 있는 토대라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결국 일상이니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일상이 괜히 일상입니까? 중요하니까 일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경을 끄고 우리가 평범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하고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신경 끄기의 기술 첫 번째 시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남의 시선을
왜 우리 남의 시선에 대해서 왜 남의 무엇을 하든 간에 신경을 꺼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는 월화수목금토일 매일매일 새로운 영상이 업데이트되고 있고요. 경제적 자유, 자기계발,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성장 읽기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은 저에게도 큰 힘이 되고요.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항상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도 이제 신경끄기 기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같이 나눌 건데요. 내일도 이 시간에 함께 새로운 책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꿈꾸는 자모가의 성장 읽기는 1일 1성장을 추구합니다. 함께 성장하고 함께 꿈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화이팅!